다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은 어디를 갈 것 같아요? 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을 얘기해 줬는데 영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줄까요? 모든 고등학교가 유사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교재에서 지문이 한 3, 40개 정도가 추려져서 시험 범위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에 속해 있는 지문들을 암기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객관식은 솔직히 영어 모의고사랑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서 지문을 온전히 암기하지 않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관식의 경우 한글이 주어지고 그걸 영어로 영작하는 주관식이 한 3,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게 이제 점수 비중이 꽤나 큰 편에 속합니다. 한 문제당 이제 5점, 6점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이제 철자를 틀리거나 해서 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진짜 1, 2등급은 말 그대로 한 번에 날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높은 점수 그리고 높은 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시험 범위에 속해 있는 모든 지문들을 암기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일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이 악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영작의 경우 부분 점수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에서만큼은 시험 범위에 속해 있는 지문들을 온전히 다 암기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따로 교재나 이런 거 없이 교과서 위주로 했겠네요? 1학년 때는 교과서랑 부교재를 같이 쓰고 2, 3학년 때부터는 부교재만 채택해서 시험에서 출제되는데, 네, 1학년 때는 아무래도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2, 3학년 때는 부교재에 속해 있는 지문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능 특강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1, 2학년 때는 이제 선생님들 자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능 영어 독해 대비하는 문제집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부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팁을 한 줄로 좀 얘기를 해주자면? 한 줄로 요약하자면 빈칸 암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과생이었으니까 과탐 위주로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탐구 영역은 어땠어요? 시험 자체의 경우 막 난이도가 엄청 높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난한 시험의 연속이라고 저는 체감했는데,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학년 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높은 난이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거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내용이나 주요 개념들이 주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챙겨서 시험에 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능에 가까워지고 그럴수록 이제 모의고사와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선생님들마다 나눠주시는 유인물을 바탕으로 공부를 진행하거나 이제 마더텅과 같은 수능 기출 대비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시험을 대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세 학생이 했던 탐구 과목은 뭐예요? 물리랑 생물을 선택했었는데, 네. 물리의 경우 물리 교과서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 문제에서 이 부분을 한 시험 보기 전에 4번 정도 풀어보고 시험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생물의 경우는 개별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는 한 2문제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실제로 계산을 요하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 역시 주관식으로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의거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예고 없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특히 주의해서 공부해라 라고 한 번씩 짚어가면서 주의를 주시기 때문에 이 점만 잘 생각하시면 무리 없이 좋은 성적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뭐 탐구 영역이니까 교과서 위주로 하긴 할 텐데 혹시 뭐 활용한 문제집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제 2학년 때까지는 O2를 주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사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탐구 영역 공부가 좀 수능에 연계가 됐나요? 큰 체감은 하지 못했는데 탐구의 경우 수능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원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신 특징과 팁을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수행평가도 중요할 텐데 학교 시험이랑 수행평가 비중이 어떻게 돼요? 학교 시험이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리고 수행 20%인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 35, 30인 과목도 존재합니다. 이제 40, 40, 20의 경우가 이제 수학에 해당하고, 나머지 과목들의 경우가 35, 35,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고는 수행평가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수행평가 특징이 어때요? 수시를 좀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학종에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행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생기부를 좀 채울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글을 써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조별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수행평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수행평가 특징을 좀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국어의 경우 먼저 이제 글자 수를 제한시켜 놓고 예를 들면 이제 1000자 혹은 1200자 정도로 제한시켜 놓은 다음에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소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풀어나가는 것을 수행평가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경우 매 수행평가마다 120문제 정도 풀어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행평가가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경우 영어 말하기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말하기 성적을 수행평가로 대체해서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의 경우 저는 물리와 생물 과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리의 경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한 가지 골라서 그걸 이제 A4 용지 한 5페이지 이내로 요약하거나 글을 써서 제출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경우 역시 교과서 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 자신의 조에서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뽑은 후에 우리 반의 나머지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대1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행평가 영역도 잘 새겨들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신을 잘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학종을 하려면은 뭐 대회 같은 것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대1고 비교과 혹시 추천하는 목록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이과 위주의 동아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MSC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과 계열이다 하면은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MSC에 들어가는 것에는 입학 테스트가 존재하는데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입학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MSC 동아리에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시험의 경우는 그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냥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으며 이제 동아리에서 모집 인원을 정해놓고 시험의 성적 순대로 끊어서 모집 인원에 해당하는 수만큼 이제 입부를 결정짓습니다. 시험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은 이제 오로지 수학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심화 과정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MSC를 들어가려는 학생은 중3 과정을 미리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MSC에 들어간 사례를 한번 관찰해 보면 그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한 번씩 중3 심화 문제들을 풀고 시험에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대회가 또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과학 탐구 발표 대회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내에서 아마 가장 큰 과학 관련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과학 관련 소재를 정하고 그 소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제기한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그러한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수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의의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 대회 속에서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1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꼭 반드시 참가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과학 분야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총 이제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어느 분야를 선택해서 참가할지는 그냥 자기의 자유입니다. 여러 분야들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얼마나 평가하는 심사 선생님들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지가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내대회 추천할 게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과학탐구 발표대회가 이과 계열의 대회였다면 이번에는 인문 계열의 대회인 시사토론 발표대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회의 경우 이제 토너먼트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들끼리 각각의 논점 중 하나를 택해서 찬반의 입장을 서로 취한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결승전에서 만나게 돼서 금상, 은상, 동상이 결정되게 되는 그러한 토론 대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줬던 활동 중에 대학교 진학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활동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시사토론 발표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 봄으로써 관점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에 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내는 과정은 대학교 수시 면접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아리 활동이랑 교내 대회를 얘기를 해줬는데 봉사 활동 같은 경우도 또 있나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봉사 활동 이외에 심화반에서 따로 특별히 하는 봉사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센터로 가서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자유동아리에도 가입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격주에 걸쳐서 봉사활동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참여를 한 편인가요?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했고 이제 봉사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140시간 정도 했었고 2학년 때는 100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필수가 이제 15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 사람들이 거의 필수로만 챙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꾸준히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봉사활동이라는 말만 듣고 이제 임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고 난 이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활동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수학과학 과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만나는 그러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이제 가까워지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저에게 자랑할 때나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할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후로 이제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 활동에 좀 더 내가 본질적으로 정성을 다해 임하자라는 각오로 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 야자 분위기는 어땠어요? 1학년 때까지만 야자 활동을 했는데 야자가 필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야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주로 야자 신청을 합니다. 야자 분위기는 진짜 웬만한 독서실 못지않게 좀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열기가 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일고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데 이런 후배에게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추천하는 후배는 수시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기부에서 문장을 좀 풀어내는 능력이 진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시 진학에 유리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추천하지 않는 후배는 멘탈이 약하거나 의지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는 약간 비추천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내 활동, 대회,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일고등학교로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일고를 준비를 하는 학생에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 그 첫 시험이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험을 망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역시 수시에 유리하다고들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학생이 진짜 수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절대로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 이러한 인식을 남겨주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만큼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입학을 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일고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김진세 학생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데 다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목동권에서 자사고 포함해서 고를 수 있다 하면은 한가람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한가람고등학교 그 수업 체계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좀 원하는 과목을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대일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 나가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좀 보낸다면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입학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 성향이나 이런 걸 좀 더 뚜렷하게 파악해서 대학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일고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제가 민사고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양정고나 한가람고는 지원을 못하게 됐는데 대일고등학교랑 영일고등학교랑 신목고등학교랑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로 갈 건지 수시로 갈 건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회가 한 번뿐인 정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한번 좀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수시가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수시에 유리한 대일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예비고1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선행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먼저 국어의 경우는 그 비문학이라는 지문을 고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마주하게 되니까 이게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매일 비문학 새 지문식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이걸 풀면서 좀 비문학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국어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하는 능력을 좀 기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의 경우는 막 특별한 다른 선행은 요구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심화 단어를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 모의고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풀면 이제 충분한 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탐구의 경우 통합과학을 넘어서서 이제 물화생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경우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골라서 학년이 올라가서 물리를 선택할 것 같다 하면은 물리 1의 과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은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시험 끝난 그 공백기 사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 성적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문제풀이에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서 수학 실력은 무조건적으로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의거해서 적절한 선행 정도는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수학 1까지는 다 보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선행 정도와는 이제 관계없이 그냥 수학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하루에 적어도 4시간씩은 수학을 꾸준히 풀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준 진세 학생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다음에는 신목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학생에게 질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비교 분석해놓은 고교선택 가이드북을 저희 학원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 빨리 시청해주세요.